김다커가 이번 7차 대유행의 네. 독특한 양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 듣고 나니까 이제 백신을 맞는 게 좋겠다 이런 또 생각이 드네요.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판단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본다면 저는 맞으신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유행하고 맞닥뜨리는 변이주와 백신이 대항하는 그 바이러스 주가 일치하는 경우는 아, 코로나 백신에서 처음이에요. 이번이 처음이네요. 네, 항상 저희는 예전 유행했던 백신 바이러스 주로에 대항하는 해서 만들어진 백신으로 맞아서 면역을 키운 다음에 그거에 변이를 일으킨 새로운 변이주에 대항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효과가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은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 백신보다 조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딱 하나가 이제 문제되는 게 이제 그러면 오미크론 하이 변이들이 지금 있고 여기서는 뭐 기사에 따라서 지금 오고 가는데 뭐 어떤 한 바이러스 주는 지금 뭐 7%까지 올라왔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기사였거든요.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미크론 하이 변이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거죠. 예전처럼 완전히 좀 또 바뀐 건 아니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사실은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데 만약 하이 변이가 우세종이 돼서 더 확산되는 기류가 되면은 지금처럼 뭐 4, 5만 명 왔다 갔다 하다가 좀 떨어지다가 새로운 변이주가 확산되면서 더 커지는 양상이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어쨌든 BA.5에 걸린 사람도 있고 백신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피크는 아마 이전보다는 좀 낮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네. 이런 생각이고 만약 그런데 새로운 바이러스 그 변이주가 우세종이 못 되고 계속 오미크론이 우세다. 네. 이러면은 결국은 변수가 되는 거는 개인 면역. 음, 이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실내 마스크 해제가 좀 변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가 더 번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게 된 거는 이제 이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백신이라는 어쨌든 수단이 생겼고 그다음 치료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전제하고 그러면 우리가 생활 불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선택을 하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엔 실내 마스크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가령 병원, 의료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있는 뭐 요양병원 이런 곳은 아마 해제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각할 것은 젊은 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럼 고령층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령층의 경우에는 어쨌든 가능한 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실내 마스크가 만큼 효과가 있는 게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내 마스크를 유지하는 게 맞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제 논의도 강제 의무에서 공고로 바뀐다는 거지.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서 이제는 안 써도 돼요가 아니에요. 가능하면 써라. 네. 예, 다만 의무 사항에서 제외한 거죠. 예, 그럼 그렇게 되면 지금은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니까 어쩌면 자연스럽게 제가 가끔씩 안 쓰더라도 보호가 되지만 네. 이제는 제가 안 쓰면 저는 보호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좀 더 쓰는 게 낫겠다면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예. 혹시 뭐 덧붙일 이야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고령층의 치명률은 아직도 높고 그것 때문에 의료기관도 부담되고 우리가 코비드에 대해서 주의를 갖자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3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비드에 대한 경각심도 많이 낮춰진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위험은 있는 상황이에요, 객관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인데 제가 요즘 느끼는 답답함은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제시한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 보호하기 위해서 백신도 맞고 치료제도 늘렸어요. 하지만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는 의료기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앞으로 그러면 계속 그 코로나 환자도 생길 텐데 그럼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럼 의료기관 내에서 환경도 개선해야 되잖아요. 윤석열 정부 처음 출발할 때 인수위에서 그래서 뭐 특히 요양병원에서 환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제시했었어요. 과학적 방향을 얘기하면서. 네. 올해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제가 그거를 혹시나 해서 기대를 했어요. 아, 일말도 하나도 진행된 게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이제 이게 아주 폭발적 유행이 된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계속
염려하고 있는 이제 건강상의 큰 위험이고, 아니 또 이제 사망자 수는 한 달 사이에 많아지는 이런 그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오는 그런 어떤 대책 이런 게 뚜렷하지도 않아요. 네. 예. 그리고 동절기 추가 접종률 지금 낮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그분도 맞지 않았어요. 그런가요? 보통 이럴 때 네. 나오는 게 소위 말하는 사회적 지도급 인사들이 백신 접종했으니 네. 하십시오. 이런 액션도 이번에는 없었어요. 아. 예. 결과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적인 걸 가지고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크게는 의료기관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감염병이 돌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뭘 할 건지,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위드 코로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며, 그래서 이 정부는 요거를 주의해서 정부에서 신경 쓰고, 우리 시민들은 각 개인은 요거를 신경 쓰면서 우리 같이 좀 더 나아갑시다. 뭐 이런 게 있어서야 뭔가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면 지금 상황은 사실은 각자 알아서, 예, 걸려도 증상이 없으면 각자 알아서 이런 상황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점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네.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느껴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 유행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항시 주변에 그런 위험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개별적으로 상황이 달라요. 면역 상황이 예전에 걸린 적이 언제 있는지, 그다음 접종을 어디까지 했는지, 언제 했는지에 따라서 현재 본인의 면역 정도가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잘 판단하셔서 이제 본인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닥터 말 듣고 나니까 이 정부 아래에서의 생존 전략이 이 각자 도생이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더 드네요. 네, 지금은 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친절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코로나 7차 대유행의 독특한 양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특히 고령층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동절기 추가 접종을 꼭 하시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